자, 22과 암호 정치와 민법 108조 통정한 허위 표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근대화인 줄 알았는데 봉건전제주의, 그리고 민주화인 줄 알았는데 이건 뭔가를 통해서 군사독재 체제와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진 하나의 독재 체제로서 민주화라 불리는 귀족마피아 유교 시스템의 문제점을 다루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좌파 독재 체제의 구조악이 무엇이며 어떻게 심판될 수 있는지를 다루어 볼 것입니다. 한국 사회는 군사 독재에서 좌파 독재로 바뀌었습니다. 왕을 중심으로 하는 유교 가치를 중시하는 세력에서 귀족 마피아를 중심으로 하는 유교 가치를 중시하는 세력으로 바뀌었습니다. 군사 독재에서 국가를 통한 애국심은 국가를 통한 애국심 결집이었다면 좌파 독재에서는 자신들의 감투를 보장할 두목 중심의 충성 결집으로 바뀌었습니다. 지배하는 양반의 색깔만 바뀐 것이고 이면의 본질적 요소는 계속된 것인데 국민들에겐 국가 독재는 과도한 비하와 좌파 독재는 과장된 예찬이 상태가 나타난 것입니다. 군사 독재는 군사 장변을 통하여 권력을 차지하고 그것을 권위주의로 유지했습니다. 군사 독재 원죄는 군사 장변이죠. 반면에 좌파 독재는 권력을 사기로 차지했고 좌파 독재의 원죄는 사기입니다. 그것을 계속된 사기 기망으로 유지했습니다. 군사 독재 권력층의 핵심층은 육군사관이었겠습니다. 그들은 권력과 연결된 세력의 정치를 선호했습니다. 군사학교 학매과 군대의 선후배 관계가 인맥관계의 핵심이었습니다. 좌파 독재 권력의 핵심층은 천도교 등의 신종교이거나 신종교 신앙을 유지하면서 교회말로 포장하는 단순한 번안을 한 민중신학 세력이었습니다.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을 통해서 맺어지는 선후배 관계가 인맥관계의 핵심이었습니다. 군사 독재 본질은 국가 범죄란 판단은 군사정권 시대를 서양법으로 볼 때 나름 전체를 바라본 판단으로 보입니다. 군사독재 심판 때 자주 거론된 법조문이 민법 104조와 민법 103조와 104조였습니다. 같은 잣대로 좌파 독재를 바라보면은 좌파 독재 본질은 사기죄, 민법 108조, 민법 110조, 형법 347조와 연결된 공동불법 행위였습니다. 일반 국민의 절대 불리한 상황에서 동의하게만 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선택이 바뀐 게 아니라 권력을 장악한 귀족층의 위법한 고의적인 왜곡이 지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좌파 독재 본질은 과거의 공안담론에서는 민족해방 통일전선으로 논했던 부분에 존재합니다. 민족해방운동은 일제시대 소련이 지배하는 마을에 부족주의를 깔고 있는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소련 민족해방이라는 표현은 그러니까 레닌의 1920년대 초반의 용어로 소련 공산당이 약소 민족들을 그렇게 약소 민족들을 해방시킨다. 소련 공산당이 그런 의미로 한마디로 소련 부족이라는 얘기죠. 소련은 한때 전세계 공산주의 지배 세력이었고 동구권 사회주의 세력은 그 소련에 충성했습니다. 세계화 시대의 좌파 척결은 군사정권식 중국법 이미지 풍기는 차원으로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렇게 딱 중국법 이미지 풍기는 순간 이 소련에 종속된 동구권이 좌파를 묻지마 편드는 걸 강하게 만들죠. 세계가 하나로 연결된 상황에서 공안재판은 그 속에서 느껴지는 중국법적 사고 이미지는 외국의 오해를 부를 수 있습니다. 위법함을 증명하는데 중국법적 사유만이 진리는 아닐 것입니다. 조갑재 기자 같은 분들이 오히려 좌파를 못 도와서 발병한 사람들이죠. 세부적 사실관계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군사정권의 애국심 교육에 공감하며 그것에 군사정권의 그렇게 애국심 교육에 공감하며 그것에 적극 협력하는 국민이 있었고 그 국민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책임의식도 갖게 됐습니다. 군사독재에 반대한 민주화 세력이 그러니까 군사독재나 민주화 세력이나 다 똑같은 유교인데 색깔만 다르고 군사정권은 민주주의가 구현하지 못한 수상이라 주장했습니다. 군사독재 정권의 모든 제도권 교육이 왕권제 유교에 더 씌운 서양 개념임을 비난하는 민주화 세력은
자기들이 거의 모든 표현이 전라도 유교의 더 쉬운 서양 개념임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국민은 실제로 동의한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이 사회가 장악되는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왕권제 논리가 허물어진 속에서 한국의 자유민주 가치를 긍정했던 국민은 귀족 마피아 중심의 자의적이며 편파적인 권력 갑질을 유지하는 속에서 장기간의 불공정한 피해 상태에 처하게 됐습니다. 한국 사회의 본질적 문제는 민법 108조 사기 기반 관계가 빈발했다는 겁니다. 그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이 법조문처럼, 그러니까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무효로 한다. 전항의 의사표시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처럼 국민이 동의하지 않은 민주화 세력 지도부 간의 이면에 깔린 담합 논리의 현실화는 일반 국민의 억울함을 가져다 주지만 재판을 통해서 억울함을 증명하는 재판을 하기까지는 일반 국민이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김대중이 창조한 세계, 고도로 시족적으로 그 자의적이고 편파적인 그 밀란을 통한 그렇게 천도교 조직이 민주주의고 탈냉전이고 통일정책이고, 그러니까 부족적으로 전라도 좌파 부족이 유리한 게 민주주의고, 전라도 좌파 부족이 유리한 게 탈냉전이고, 전라도 좌파 부족이 유리한 게 경제학이고, 전라도 좌파 부족이 유리한 게 지방자치고, 전라도 좌파 부족이 유리한 게 기독교고, 전라도 좌파 부족이 유리한 게 인권이고, 이거 다 허위표시죠. 사기입니다. 실제 모두 천도교 조직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국민들은 허위의 의사표시 외관을 신뢰하고 그로 인해서 국민의 절반인 우파 자유민주 시민이 일방 피해를 당했다는 겁니다. 좌파는 분단체제 극복이라 하여 반공지배 권력의 총체적 권력을 전부 무너뜨리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반면에 우파는 전방위적으로 퍼진 좌파 권력의 악행에서 매우 부분적인 것만을 선별적으로 다루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김대중과 연대했던 김영삼 파벌의 부족적 이해관계만을 위한 것으로 일반 국민의 기본권 보호엔 상당히 적대적이고 편향적으로 일방 피해를 감수하는 것입니다. 좌파 독재 시스템은 불법이 넘쳐납니다. 이를 바로잡는 데에는 재판이 필요합니다. 불법은 정권교체로 결코 심판되지 않습니다. 정권교체로 불법 기구를 다룬다 해도 결국은 폐지뿐인데, 정권교체가 되면 다시 또 살려내면 그만입니다. 그러니까 해지는 아닙니다. 해제가 맞아요. 다 해제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무효를 통해서 과거부터 그게 그 관계가 없었다를 증명해야지. 앞으로 현 시점부터 앞으로 없다 하면 이런 식의 해지는 하나만화예요. 하나만화. 노인들의 저항력 대중들의 상상 속에서 모든 것이 다 바뀌는 환상은 사실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현실을 깔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를 근본에서 바로잡는 데는 최소한 3개의 사기죄 재판이 필요합니다. 일반 국민이 원고하고 이 피고를 정세현 문정인 플러스 이종석으로 거의 통일부라는 사기죄 재판 관계가 필요합니다. 국민은 헌법사주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과 간평화적 동의를 했지. 정세현이 통일부에 1977년 입사한 이래 나타난 행정은 헌법사주의 구현 의지가 없는 상태로 실제로 헌법과 무관한 북한의 통일 전략에 종속되어 기존의 대한민국을 살해하려는 의지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정세현의 통일부 복무는 국가를 살해하여 특정한 시족 연구의 이익을 주려는 진심에 사실상 입각됐으니 그 과정에서 통일부 공무원의 봉급은 불법원인 급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쟁점이 되는 부분은 김대중이 유신반대운동 때부터 후천개벽 신종교를 통일정책으로 생각했고 그것을 이해하는 권력 상층만의 통정행위가 있었느냐 문제입니다. 그 통정행위 문제는 문서증거로 모두 증명 가능합니다. 이제까지 우파 담론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의 국가 해체적인 통일정책에 대하여 왕권제 유교의 개념에서 어떻게 그들이 일탈했나 라는 유교적 반역이라는 정죄만을 했습니다. 그러나 좌파 지도자는 그 신권제 유교 지역의 부족장으로 존재합니다. 그들도 그들 기준으로 우파를 꾸준히 유교적 중화주의를 그 기준으로 오랑캐로 정죄했습니다. 반공주의에 깔린 영남 유교를 해석한 좌파 반역이란 논리는 영남과 전혀 다른 호남 신앙이 대중에 노출된 이유로 가치 상대주의로 국민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조갑제닷컴 사이트에서 반역 조갑제씨가 반역이라고 입에 문 그런 표현들
그 한쪽에 캡처 달고, 다른 한편에서 민족문제연구소나 임헌영 파벌이 우파가 반역이라고 하는 거 딱 그걸 캡처 달고, 양쪽에 딱 놓으면은 이념 논쟁 이면에 깔린 조선시대식 상대주의로 그렇게 다가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군사정권 김대중에 대한 권위주의 규제 문제에서 커다란 상처를 겪었습니다. 군사정권에 겪은 김대중의 억울함은 그것을 바라보았던 이들에게 유교적 복수감을 키웠습니다. 그러나 김대중의 말 들었던 이들에게는 사기 피해의 상황을 유발했습니다. 민법 108조 9년에 입각한 국민취소권 문제로 6.15와 14와 판문점 선언에 이른 효력을 판결로 무효로 만드는 것이 사실관계의 적절한 해결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 일반 국민이 원고를 하고 피고를 세계교협이라는 사기죄 재판관계가 필요합니다. 김대중 세력은 천도교 신관이 기독교라 주장하고 천도교 신관의 부족주의적 작동이 민주주의라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왕권제 유교가 냉전이며 신종교 위불선 합의를 탈냉전이라 주장했습니다. 일반 국민은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궁박 상태에 빠졌고 서구 엘리트 석학은 자기 나라만 아는 상황에서의 착오를 범했습니다. 이를 활용하여 퍼지는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자, 한국 좌파들이 국가 사례적인 통일 정책을 정당화하려 국제 세력을 원했고 국제 좌파 세력은 반미 블록의 확대를 위해 이런 것을 알면서 이용했습니다. 세계 교회에 제출된 천도교 교회말 씌운 내용과 관련한 문서들의 효력을 무효화하는가 쟁점 재판이 될 것입니다. 즉 당시의 사람들이 성경의 하나님인 히브리신 신앙을 알면서 중국신 시장의 종교를 고의로 변주하고 그로 인해서 별개 종교 효과로 예수 믿는 신앙 공동체를 정치적으로 조작하려는 의도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속이고 이웃을 속이고 세계를 속인 것에 대해서 무효 확인의 소가 재판에 실체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천도교는 국가사를 목적으로 하는 부족적인 혈연관계가 주축인 신앙입니다. 법 앞에 평등을 배척하며 시족관계를 주축으로 하는 밀란 신앙을 주도합니다. 신종교 유불선 합일 군주관은 군사독재 피해를 겪은 층이 주장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중국 문명의 부정적 가치가 더 심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신종교는 성리학의 신유학이 아니라 그 이전의 원시유학으로 돌아간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결국 신종교 존재 가치는 부족 중심의 권력 정치가 기준이 되고 모든 제도적 합리성은 부술 수 있다는 정세 재생산이 됩니다. 신종교가 대중화되면 헌법이 붕괴돼도 국민이 이를 인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의도로 좌파 독재는 신종교 세력을 키운 겁니다. 민주화라 불리는 귀족마피아 유교 집단 권력에는 신권적 유교 지역에서 부족주의적 자의적 편파성이 보편타당한 적법성인 것 같은 허구적 외형 형성의 국제 기구가 개입된 것입니다. 물론 세계교회 측에 정보를 준 한국인의 본질적인 원인 행위가 있을 것이나 그게 누구인지 알 수 없고 특정하긴 불가능합니다. 터놓고 이용할 때 불법행위에 기인한 손해배상 책임까지는 아니더라도 무효확인의 소를 구하는 재판이익은 충분하고 넉넉해 보입니다. 한 나라의 국민이 인문학 지식과 기독교 신학 지식이 미숙함과 국제사회 한국의 지식이 부족해서 빚어진 착오는 국민과 국제사회가 동시에 취소권 행사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일반 국민이 원고를 하고 피고를 민주화운동 기념사표로 한 상대로 하는 사기죄 재판관계가 필요합니다. 한국 국민은 교과서에 일어난 서양 민주주의를 동의했습니다. 레닌 공산당에 줄선 시족들의 시족적 도래관계를 정당화하는 민족해방 이데올로기를 동의한 게 아닙니다. 대다수 국민은 민족해방 이데올로기에 반대했습니다. 국민은 민주화를 동의했는데 민족해방 이념의 세상이 됐습니다. 국민은 사기를 주장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화 운동가끼리 통정한 허위 표시 관계로 민주화, 민족해방을 가정한 자료가 어마어마한 분량입니다. 엘리트 먹물 집단을 좌우할 맨 꼭대기층에서 설계하고 먹물 연구자들의 선후배 관계로 고도로 자의적이고 조작적인 것을 움직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위에서 설계하고 아래에서 반대할 자유가 없이 반대를 하면은 그것을 그 제도권에서 축출하여 실업자로 만드는 방법으로 조작 공식의 작동을 이끌었다는 겁니다. 제도권 매스미디어는 이것을 다루지 않습니다. 이것이 재판에 다루지 않을수록 좌익운동가들의 경략적 편파적 자의성이 보편타당 민주주의를 구현한 외형을 얻어오고 있습니다.
우파 정치인이 김대중이 만든 구조학으로 점철된 세계 전체를 다룬 일이 드물어졌습니다. 언제나 부분적만을 다루고 김대중과 연대했던 김영삼을 향해 응집했던 귀족들의 과거 기억이 유지되는 한도로 좌파 비판은 먼저 왜곡되고 굴절됩니다. 상상을 통해서든 무엇이든 다 바뀌는 세상을 꿈꾸게 하면서 불법 권력의 불법을 바로잡는 법적 해결의 법률 관계를 논한 이들도 매우 드물어졌습니다. 미션 1990년대 이거 실제로 그 대학가 아주 여러 대학이 그 강북 지역의 여러 대학에서 동시적으로 들었던 이야기예요. 대학 당시에 운동권 대학생들은 90년대 이런 말을 했어요. 속은 사람이 죄지 속인 사람이 죄냐. 속인 사람은 죄가 아니다. 근데 이 글의 입장은 속은 사람이 뭐가 죄냐. 속은 사람이 뭐가 죄냐. 속인 사람이 죄다. 90년대 여러 대학가에 퍼졌던 말은 당시의 운동권들이 그러니까 군사 정권의 그 군사 정변 비슷한 원죄처럼 방대한 사기 관계를 유지했다는 거죠. 속였다. 그럴 때 그 일반 국민이 속아 넘어가는 거에서 그 양심의 그 느꼈는지 양심의 가책인지 속인 사람은 죄가 아니다. 바보니까 속지. 근데 얼마나 사악하니까 속이냐. 이 글의 입장 거죠. 얼마나 사악하니까, 얼마나 사탄이니까 속이냐. 속은 사람이 죄입니까? 속인 사람이 죄입니까? 저는 그 속인 사람이 죄고, 그 당시에서는 그 어떤 자료로서도 증명할 수가 없었어. 근데 지금 그 속인 사람들이 자기가 어떻게 그 속였나 하는 증거 자료가 거의 다 나왔어. 지금 이제 속였다고 증명을 할 수 있는 때죠. 증명을 할 수 있는 때입니다. 속인 사람이 죄입니다. 사기죄입니다. 사기죄가 있다. 사기죄 그러니까 시종마을에서는 억울해도 참았어요. 그 중국식 시종마을에서는 억울해도 참았는데 명백한 사기죄예요. 명백한 사기죄. 속인 사람이 죄인데 그렇게 보는데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